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어보는데요. 사실은 영상을 미리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조금 블로그에 더 집중을 하느냐고 약간 영상을 못 올린 것도 있고, 뭔가 좀 되게 바빴어요. 쓸데없이.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주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글자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고정관념이 생겨요. 고정관념.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은 식신상관, 그리고 뭐 정제, 편제, 그리고 이거와 이제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게 이제 관성, 그리고 인성.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식상생제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관인 소통한다 해서 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사주 명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기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 식상이랑 이 식신과 상관 그리고 뭐 재성이 있으면 식상과 재성이 있으면 뭐 장사나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뭐 직장인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관성과 인성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조직 생활만 해야 된다. 이제 식신과 상관, 뭐 식상이나 정제, 편제는 이제 재물을 나타내고 그걸 만드는 뭐 기술이나 그런 재성을 다루는 재주가 없으니 관인 소통하는 사람들은 오롯이 이제 직장이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게 의미가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그게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수학처럼, 뭐, 어떠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된다. 뭐, 런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떻게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주 특히, 사주 원국.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주 원국을 딱 보고 뭐 무식상이네 무재성이네 해서 당신은 사업가는 연이 없습니다 뭐 이런 단순한 해석이나 뭐 예를 들면 거꾸로 또 관이 없으니까 당신은 뭐 관운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당신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관이 약하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찍었던 영상이,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만 특수하게 적용되면 그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 이론이 아니잖아요. 어떤 논리나 이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모두 적용이 돼야 그게 좀 객관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이고. 근데 어떤 사람 사주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명리학이 왜 사주 원국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자, 부자가 된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부자가 된 걸 알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자 사주뿐만 아니라 뭐 판사나 뭐 되게 잘 된 사람들 사주를 보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관이 있었던 거야. 그 원국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잘 된 사주들, 이미 결과를 알고 도출한 사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기준으로 잡고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는데 당신은 사주 원국에 관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에 불리하고 뭐 관운이 없어서 공무원이나 무슨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 뭐 아니면은 또 웃긴 게 사주 원국에서 없잖아요. 그럼 그걸 또 이제 대운에서 찾는 거예요. 관을. 어? 그러니까 그런 끼워 맞추기식의 이제 해석과 이렇게 막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서 당신은 이제 사주 원국에 관이 없고 식상생재가 없으니까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한다. 근데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 안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인이 없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잘해요. 그 자기가 맞는 분야로 가면. 그러니까 관이 없다고 직장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사주 해석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식상이랑
뭐 편제, 뭐 재성이 없는 사람도 사업을 잘해요. 관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죠. 식상생재가 없으니까 이제 관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리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성향과 그리고 이제 사주 원국보다 더 중요한 이제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맞게 뭐 딱 그 사주에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걸 못한다. 그런 고정관념.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안 좋은 해석이 전 개인적으로 관이 없는데 공무원이 못 된다. 관이 약하다. 이런 좀 이제 좀 비논리적인.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보세요. 관이 없다. 그래서 관운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으려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랑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주를 이제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 상담을 받아보잖아요. 관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인비 있죠. 인비태왕. 이 인비태왕 공무원 중에 인비태왕 진짜 많습니다. 인비태왕 관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 엄청 많아요. 그러면 또 그런다고요. 아, 뭐 사주 원국이 없으니까 뭐 운에서 관이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운에서도 관이 안 들어왔으면요. 전 이제 제가 이따 예시를 들어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끼워 맞추기식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이미 하고 있는 걸 알고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은 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관이 없어도 직장 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관이 있어도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꼭 무슨 막 이렇게 해석을 뭐 관이 없으니까 당신은 직장 생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질문.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 해석이라는 거는 어, 대운과 세운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대운과 세운 안에서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들이 각각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음양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운과 세운에 맞춰서 여름이 왔으면 여름 운동을 하고 가을이 왔으면 가을 운동을 하고 겨울이 왔으면 겨울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더우면은 에어컨을 키잖아요. 반팔을 입고. 사주 원국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막 화기운이 많고 뭐 수기운이 많은 뭐 이것도 오행적 접근이죠. 이미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막 대우는 그러니까 나는 막 5월에 태어난 병화인데 엄청 뜨거운데 사주가. 근데 밖에서 이제 대우는 겨울이 와요. 해자축이. 그러면은 대운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날씨를 따르고 계절을 따라야 되잖아요. 저희도 사계절을 항상 돌고 돌 때 보세요. 요즘에 에어컨 켜고 엄청 덥잖아요. 왜 그러죠? 여름이라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희의 행동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름에 맞게. 근데 나 혼자 막 메이커 뭐 무슨 패딩 가지고 있다고 지금 패딩 입을 수 있어요? 겨울이 와야만 그 패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패딩 입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질병에 걸린다든가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주도 똑같아요. 명리학도. 사주 원국은 그냥 나만의 성향, 그 천간에 있는 건 나의 그냥 욕망, 나의 생각이자 마음이고 지지가 현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쵸? 그러니까 그 단순히 사주 원국에 식상이 없냐, 재성이 없냐, 뭐 관인이 없냐 이걸 기준으로 잡고 사주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 일단은 대운과 세운을 기준으로 잡고 그 사주 원국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이 대운과 세운이라는 계절의 변화 안에서 이 8글자가 음양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대운과 세운의 이 계절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 8글자가 음양 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이거를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상대방. 그러니까 사주 상담을 받으러 온 상대방의 질문입니다. 질문. 이 질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다음 영상에도 계속 더 찍을 거지만 자 이게 저희가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하는 거랑 그죠? 그러니까 사주 명리 해석이라는 거는 그 이제 저희가 사주풀이라고 하잖아요. 사주풀이.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해석과 이 사주 명리를 이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5월에 태어난 병화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5월에 태어난 병화가 있어요. 병화를 가진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지금 이분의 대운을 보면 해자축이에요, 예를 들면. 해자축.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한대요, 사업. 뭐 장사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학문적 관점으로 보면 이 병화가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 병화라는 거는 이 병화는 사오미라는 이 여름의 사계절에서 힘을 굉장히 받는 친구란 말이에요. 병화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거는 한낮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도 엄청 덥죠. 12시에서 2시 사이가 진짜 절정을 이루잖아요, 태양이.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학문적 관점으로는 사오미에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모든 병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왔을 때 사오미로 갈 리가 없잖아요, 대운이. 근데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게 자꾸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하다가 자꾸 파생이 되니까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찍을게요. 이 좋고 나쁘고 좋다 나쁘다 이거는 사주를 해석할 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당신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절이 왔으니 당신은 이 글자를 써야 인생에 탈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그건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다시 똑같이 병화 5월에 병화를 가진 이제 이 병화 일간의 사람이 와서 나 사업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를 물었어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지금 만약에 대운이 해자축이에요. 그럼 시골이나 지방 변두리 그리고 매우 조그맣고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화는. 근데 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나쁜 게 아니죠. 그냥 병화 일간인데 당신의 대운은 지금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럼 겨울에 맞는 행동과 방식을 말씀을 드려야지. 안 좋아요. 뭐 당신은 뜨거운 막 병화 뭐 포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해자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운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문적 관점으로는 병화가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면 병화는 해자축에서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학문적 관점에서도 병화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지, 이 병화가 뭐 맨날 화가 와야 좋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두서없이 계속 기준을 잡지 않고 너무 영상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오늘 계속 한 것 같은데, 다음엔 조금 정리를 해서 아예 기준을 잡고 제가 주제를 좀 더 간소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뭐 갑자기 뭐 식상 뭐 얘기하다가 뭐 관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고정관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상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하고 개인 사업을 못 하고 뭐 관인이 없으면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좋고 나쁘다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절에 어떤 글자를 사용해야 좋습니다. 효율이 삽니다. 인생의 효율이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이거를 이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을 이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사고 방식을 기존에 깔고 가야 돼요. 제 생각에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막 자꾸 해석을 하면서 고정관념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내 주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거랑 비슷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